새벽 5시 한설이는 작은 도서관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섰다. 11월 말의 공기는 날카로웠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어깨를 으스겼다. 야간 근무는 늘 이렇다. 조용하고 외롭고 그래도 견딜만하다.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니까.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설이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 밤 대출된 책 목록을 떠올렸다. 시집 2권, 에세이 1권, 요리책 1권. 누가 어떤 책을 빌려가는지 보는 게 그녀의 작은 낙이었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말하지 않아도 빌려간 책 제목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였다. 단체 전화. 시댁 가족 채팅방에서 걸려온 음성 통화였다. 설이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민호. 세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통화였다. 이런 전화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설이나 나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뒤에 숨은 요구는 언제나 단단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버지 생신이잖아.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상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이번엔 사람이 좀 많아. 한 40명 정도 올 것 같아. 설이는 숨을 들이켰다. 40명. 지난달에도 똑같은 숫자였다. 그때는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혼자 했다. 새벽까지 부엌에 서 있었고 그 뒤로 허리가 아팠다.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야간 근무 때문에 몸이 좀... 말끝을 흐리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설이는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섰다. 거리는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설이는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섰다. 거리는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민호에게 말해야 했다. 저녁 8시 민호가 퇴근했다. 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저녁은? 아직 안 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호는 설인의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다. 뭔데? 설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혼? 잠깐 욱한 걸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욱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야, 정신 차려.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도 서운해하셨지만 다 이해하시겠다고 하셨어. 전 더 이상 이해받고 싶지 않아요. 존중받고 싶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너 지금 진짜야?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겠다는 거야? 5년 동안 전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설이는 계속 말했다. 전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민호는 손을 뻗어 설인의 팔을 잡았다. 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으면 고칠게. 설이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는 혼자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설이는 받지 않았다. 신우이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은 폭발했지만 설이는 그냥 나갔다. 사흘 뒤 설이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외삼촌이 남긴 서류들. 민호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다만 현관 앞에 서서 물었다. 진짜 가는 거야? 네. 후회할 거야.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게요. 그녀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설이는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휴양지 입구엔 오래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재윤의 쉼터라는 외삼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설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무 데크로 된 오솔길, 그 끝에 작은 카페 건물이 보였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와 그녀를 반겼다. 설인 씨 맞죠? 재윤 씨가 많이 얘기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설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창밖으론 숲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손볼게요. 설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설이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카페 겸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다. 외삼촌이 좋아했던 책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잘린 관계의 아픔은 여전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설이는 창밖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키며 살겠어.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다. 설이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민호에게 말해야 했다. 저녁 8시 민호가 퇴근했다. 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물었다. 저녁은? 아직 안 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호는 설인의 표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다. 뭔데? 설인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요. 민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혼? 잠깐 욱한 걸로 이혼하겠다는 거야? 욱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야, 정신 차려.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도 서운해하셨지만 다 이해하시겠다고 하셨어. 전 더 이상 이해받고 싶지 않아요. 존중받고 싶어요. 설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너 지금 진짜야?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겠다는 거야? 5년 동안 전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설이는 계속 말했다. 전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요. 협의 이혼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민호는 손을 뻗어 설인의 팔을 잡았다. 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으면 고칠게. 설이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는 혼자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설이는 받지 않았다. 신우이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은 폭발했지만 설이는 그냥 나갔다. 사흘 뒤 설이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외삼촌이 남긴 서류들.
민호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다만 현관 앞에 서서 물었다. 진짜 가는 거야? 네. 후회할 거야.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게요. 그녀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뒤 서리는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휴양지 입구엔 오래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재윤의 쉼터라는 외삼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무 데크로 된 오솔길, 그 끝에 작은 카페 건물이 보였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와 그녀를 반겼다. 서린 씨 맞죠? 재윤 씨가 많이 얘기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서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창밖으론 숲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손볼게요. 서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서리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카페 겸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다. 외삼촌이 좋아했던 책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잘린 관계의 아픔은 여전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서리는 창밖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키며 살겠어. 그 말은 다짐이었고 약속이었다. 서리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일인데. 언니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족일. 그 단어는 언제나 그녀를 올감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힘들 때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와준 적이 없었다. 저도 가족이지만 제 몸 상태도 있잖아요. 이번엔 다른 분께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남편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설이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 생신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가족 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직장 생활이야. 설인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민호는 언제나 그랬다. 시댁 앞에서는 그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몰아붙였다. 마치 자신이 효자임을 증명하려는 듯. 민호 씨, 저도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혼자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한 번 했으면 또 하면 되지. 우리 엄마 아빠 평생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바뀌는 건 없었다. 시어머니는 중재하지 않았고 시누이는 침묵했다. 그들은 설인이 결국 내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설인은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설인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왜 항상 나만 해야 하지? 그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질문이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여자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설이는 집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텅 빈 거실만이 그녀를 맞았다. 민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시댁에 들렀을지도 몰랐다. 설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시댁 단체 채팅방에는 벌써 몇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설인이가 이번엔 좀 그러네. 요즘 며느리들 다 저래. 자기 일만 중요하지.
서리는 화면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과 피로감이 가슴을 짓눌러 왔다. 이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녀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서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서린은 시댁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밤새 쌓인 메시지는 23개였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서린이 요새 왜 저래? 며느리가 도와야 집안이 사는 건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기본도 모르나 봐. 신우이가 올린 메시지도 있었다. 언니, 우리 엄마 속상해 하시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상냥한 척하는 공격이었다. 서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그녀는 채팅방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가라앉지 않았다. 오후 2시 민호가 집에 들어왔다. 준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호 씨, 나 지난번에도 했잖아. 이번엔 정말 힘들어서. 힘들면 쉬면서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말을 만들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아. 서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고 서리는 결국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저녁 8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당장 와. 엄마가 우시고 계셔. 서리는 말없이 외투를 걸쳤다. 시댁까지는 차로 30분이었다.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생일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누군가 대신 준비한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엔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TV를 보고 있었다. 서린이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됐어. 내가 안 와도 우리끼리 잘했어. 그 말 속엔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는 부엌에서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왔다. 종이 상자였다. 그는 서린을 향해 걸어왔다. 이거라도 들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서린은 손을 내밀었지만 민호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자를 그녀의 얼굴 쪽으로 던졌다. 가볍게 하지만 확실하게. 탁! 종이 상자가 서린의 뺨에 부딪혔다. 아프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은 조용해졌다. 서린은 그대로 서 있었다. 민호는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신우이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야, 그냥 오해야. 분위기가 좀 그랬던 거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맞아. 민호도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야.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 안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 편이 아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리는 조용히 말하고 복도로 향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멍은 들지 않았지만 그 자국은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서리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엔 무언가 깨진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야. 그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힘들어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쓸모 없어지면 비난했다. 설이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로 돌아가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가 뒤따라 나왔다. 어디가? 집에 갈게요. 야, 아직 케이크도 안 잘랐는데. 설이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저 없이 하세요. 그녀는 민호를 보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며 설이는 백미러 속 시댁집을 바라보았다.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없어도 그들은 괜찮았다. 설이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 금은 조금 더 깊게 갈라졌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또렷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집에 돌아온 설이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설이는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다. 2번, 3번 울리다가 끊겼다. 곧이어 문자가 왔다. 너 왜 이래? 집안일 하나 못해주고 삐지는 거야? 설이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 옆 작은 책장 앞에 섰다. 그녀는 아래쪽 칸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과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두툼했다. 설이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유언장. 고 외삼촌 김재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설이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쳤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림휴양지. 떼지 면적 3,300제곱미터, 건물 2동, 그리고 부속 토지까지.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상속되어 있었다. 외삼촌은 평생 혼자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대신 그는 어린 설인을 친딸처럼 아꼈다. 설인이 초등학생 때부터 방학마다 그의 휴양지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걷고 밤이면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설이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서 살아야 해. 남의 눈치 보느라 자기 인생 다 보내면 안 돼. 외삼촌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설이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외삼촌은 3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설인과 몇몇 지인들 뿐이었다. 그때 변호사가 설인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 이 봉투를 건넸다. 김재윤 선생님께서 모든 재산을 조카분께 남기셨습니다. 부동산, 예금 모두 포함해서요. 설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외삼촌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였다. 그는 그녀가 언젠가 이 재산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설이는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결혼 초기 한번 외삼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친척 재산, 그거 나중에 다 우리 것 아니야. 잘 됐네. 그 말을 듣고 설이는 입을 다물었다. 외삼촌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걸 그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었다. 설이는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외삼촌과 함께 찍은 휴양지 전경이었다. 나무 데크로 된 작은 카페, 그 뒤로 펼쳐진 숲,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사진 속 설이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외삼촌. 설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설이나 힘들 땐 여기로 와. 이곳은 내 집이야.
서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휴양지 관리는 지역 주민에게 맡겨져 있었다. 월세 수입은 외삼촌이 설정해 놓은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다. 서리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냥 쌓아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저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시댁도 민호도 없는 곳에서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서리는 핸드폰을 들고 사진첩을 열었다. 외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평온했던 시간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던 순간들. 그곳에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웠다. 서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리산 자락을 걷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외삼촌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천천히 와도 돼. 여긴 항상 내 자리가 있어. 서리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아침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 서리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민호의 사과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덧붙였다.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 어제 많이 서운해하셨어. 알겠어요. 서린의 대답은 짧았다. 민호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서린은 그제야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핸드폰을 켜자 시댁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생신상 다시 준비하려고 해요. 서린이가 이번엔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잖아요. 아래로 신우이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맞아요, 엄마. 언니, 이런 일로 삐지면 안 되지. 우리 다 가족인데. 서린은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멈췄다. 답장을 쓰려다가 그냥 채팅방을 나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오후 2시 서린은 도서관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5년을 떠올렸다. 결혼 초반엔 잘해보려 애썼다. 시댁 명절 준비도 도맡아 했고 시어머니 생일상도 빠짐없이 챙겼다.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녀가 잘하면 당연한 것이었고 못하면 비난받았다. 고마움도 인정도 없었다. 그저 요구만 늘어갔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버스가 멈추고 서리는 도서관 앞에서 내렸다. 도서관은 조용했다. 평일 오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서리는 카운터에 앉아 반납된 책들을 정리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계속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녁 8시 도서관 문을 닫고 서리는 빈 열람실에 홀로 앉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시댁 가족 사진. 하나씩 넘기다가 외삼촌과 찍은 사진에서 멈췄다. 사진 속 서리는 편안해 보였다. 억지로 짓지 않은 미소였다. 외삼촌은 그녀 옆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서리는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외삼촌이 남긴 편지를 떠올렸다. 유언장과 함께 들어있던 손편지. 그 마지막 문장이 또렷하게 기억났다. 서리나,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내가 세운 삶에서 온다. 남이 정해준 삶을 사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 서리는 눈을 감았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항상 그녀를 믿어줬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다. 서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기록이었다.
그녀는 시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씩 캡처했다. 요구하는 메시지, 비난하는 메시지, 무시하는 메시지. 모두 저장했다. 통화 기록도 백업했다. 생일상 준비를 강요받았던 날들, 혼자 감당했던 명절들, 아무도 고맙다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서리는 파일을 정리하며 침착하게 움직였다. 감정은 끓어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차분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다. 끝을 위한 준비였다. 밤 11시 서리는 모든 파일을 외장 하드에 저장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도서관은 고요했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엔 별 몇 개가 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 생각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서리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끊어내야 했다. 서리는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서린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 민호의 말에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책장 아래에서 갈색 봉투를 다시 꺼냈다. 서린은 바닥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지리산 휴양지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외삼촌의 편지. 그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으며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안에 변호사 상담을 받자. 이혼 절차를 알아보자. 그리고 휴양지를 직접 가보자. 서리는 노트에 목록을 적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지자 마음도 정리됐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리는 외삼촌의 마지막 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지켜야 할 가치는 내가 세운 삶에서 온다. 그날 밤 서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서리는 법률사무소 예약을 잡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차분히 커피를 마셨다. 민호는 이미 출근했고 집은 조용했다. 오후 2시 서리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린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협의 이혼을 원하시는 거죠? 네.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각자 가진 걸로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가진 건 따로 있고 결혼 후에 함께 모은 건 거의 없어요. 변호사는 서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폭력이나 위협은 없으셨어요? 서린은 잠시 망설였다. 종이 케이크 상자가 얼굴에 부딪혔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신체적 폭력은 없었어요. 다만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 이혼 신청서를 준비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필요하면 제가 중재할 수도 있어요.